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요새 선생님 콧물이 오래 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아들도. 네, 그러니까는 계속 뭐 한 달째 간다는 애들도 있고 또 그래서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듣고 뭐 치료를 오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축농증이라고 알고 치료를 오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비동염이래서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아니 노란 코가 안 나오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염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네, 경우도 저는 네,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유튜버신데요. 항상 이 컨텐츠를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어떤 질문을 받아도 네. 해피해. 이거다. 근데 찍어야겠다. 맞아. 근데 이게 사실 여담이지만 진료실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도 이걸 찍어야 될까? 이런 네, 것들이 네, 또 네. 반응이 좋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럼 부비동염이네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축농증과 부비동염을 약간 헷갈려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축농증은 부비동염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얼굴뼈 안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에 비어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머리가 그 공간이 없으면 너무 무거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머리뼈가 가볍게도 만들어주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 공간들이 그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 뇌가 다치지 않게 네,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 주변에는 또 네.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전두동, 뭐 상악동, 사골동, 저평동 이런 곳들이 이제 공간들이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 옆에 있는 이 공간들을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들은 그냥 딱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코의 점막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비염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감기가 오래 걸려서 코 점막이 부어버려요. 그러면 그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막히네요. 좁아지거나 막히겠죠. 그러면은 분비물도 거기 계속 쌓이게 되고 또 환기가 잘 안 되고 습기가 차니까는 그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번식도 훨씬 잘 되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네. 축농증도 결국 네. 한자어지만 같은 의미. 맞아요. 네. 그래서 한자를 조금 보면은 나 한자 제일 싫어. 몰축, 고름농, 증세증. 들으면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공간에 고름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축농증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맞아, 뭐 딴 데도 여기도 축농증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축농증이 될 수 있네. 뭐 눈에 고름이 찼다 그러면 축농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뭐 당연히 열도 날 수 있겠고, 뭐 콧물, 콧막힘이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막으로 배출되는 그 부분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배출될 데가 없으니까 목 뒤로 이게 흘러내려요. 원래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코가 풀어도 잘 안 나오는데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좀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동이 발달을 하는데 전두동에 부비동염이 생기면은 이제 두통이 생겨요. 그렇겠네요. 이제 두통으로 왔는데 알고 봤더니 부비동염이 오래돼서 만성적으로 부비동염이 생긴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누르면은 또 압통도 있을 수 그렇구나. 있어요. 네. 구멍은 꼭 있어야 되는 구멍들이고 그게 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혈관도 막혀있거나 두껍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공간들은 되게 필요에 의해서 생겨 있는 건데 그게 막히면은 그 공간에 염증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안 되니까. 네네. 저희 아들도 가끔 코가 막 막혀있고 코맹맹이 소리 있는데 풀면 안 나오고 그때가 이제 후비루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후비루가 있을 때는 그리고 특히 자고 일어나면은 그렇게 기침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잘 때는 이게 뒤로 넘어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뒤로 넘어갔던 코가 한꺼번에 배출이 되니까는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냥 코감기랑 근데 부비동염하고는 꼭 구분을 해야 되는지 뭐 병원에 가면 다 알 수 있지만 누런 코가 나오면 뭐 부비동염이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감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누런 코가 아닌데 왜 부비동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런 코 아닌데요? 막 이런 아예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보호자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감기 같은 경우에도 감기의 끝 물이 됐을 때 코가 약간 찐득해지고 누래지면서
다 낫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누런코는 부위동염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진단은 일단 내리시지 말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의 결정도 내리시지 맞아요. 마시고. 네. 네. 그리고 부비동염은 그냥 부비동염 그냥 띡 하나만 생기진 않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염이나 아니면은 이제 감기로 인해서 어떤 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2차적으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같은 질환으로 봐야죠. 같은 그죠. 연결성. 연속성. 네. 연속성.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콧물 감기로 좀 오래 앓거나 비염약을 오래 먹는데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조절되고 있다가 다시 뭐 열이 나고 뭐 또 다른 증상, 코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하면은 부비동염을 좀 의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감기나 비염이 좀 오래 갈 때는 부비동염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맞아요. 뭐 딱 노란 코다 이걸로 부비동염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만성화 정도를 네.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네, 그래서 누런코는 많은 증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비로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거. 네, 그거는 보호자가 보긴 좀 어렵죠. 그 가끔 선생님도 막 이게 코 뒤로 넘어가네 저한테 네. 말씀 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료실에서 확인하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리고 뭐 진찰로도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부비동 엑스레이 따로 찍을 수 있거든요. 엑스레이 찍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면 대학병원에서 CT도 그래요?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코감기랑은 치료가 좀 다른 거네요? 부비동염은 이제 세균성 감염이 그냥 일반 감기보다는 좀 확률적으로 높아요. 항생제 치료가 메인이고요. 플러스 코점막이 부어있는 걸 좀 가라앉혀줘야지 이게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힌 나잘 스프레이도 뿌리고 플러스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처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성화 됐으니까 그 구조나 환경 자체도 좀 같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리고 부비동염 항생제는요 좀 오래 먹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보통은 열흘에서 3주 정도를 치료 기간을 보는데요. 그거를 3주.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항생제를 오래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항생제 먹으면 또 설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기 부작용이 때문에 심한 경우. 치료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좀 재발이 좀 작고 그쵸.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좀 내성균도 더 그쵸.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비동염이다라고 해서 항생제를 받았으면은 저는 좀 짧게 받는 거를 권하거든요. 진료를 자주자주 보면서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거를 더 권장을 하고요. 네네.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끝까지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끊을 때도 확인을 받고 끊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처방받은 항생제는 꼭 끝까지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게 비단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나 정신과 진료도 그렇죠. 중간에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끊으면은 재발률이 높아져요. 맞아요. 만성화되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깔끔하게 치료를 한 번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희 아이도 약간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고민이 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 사실 첫 번째는 비염 관리죠. 평상시 그쵸. 환경을 잘 관리해준다. 네, 그래서 비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 비염이 있는 아이 같은 네. 경우는요. 그래서 비염을 진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에 감기와 상관없이 코막힘이 있거나 뭐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이런 게 비염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증상들이 있다면은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서 아이가 이제 비염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치료를 조금 꾸준히 해주는 게 첫 번째 예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예방법은 아까 제가 이제 부비동의 환기가 잘 돼야지 그쪽에 네. 세균 번식이나 바이러스 번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코세척이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세척 하면은 뭔가 튜브에다가 식용수 이빨 넣고 일단 장벽이 있어. 뭔가 심리적 장벽이 있잖아요. 있어. 이제 코 한쪽에 넣어가지고 네. 세게 뿌리면 이 반대편으로 이제 이 분비물들과 함께 식용수가 나오는 이제 그걸 우리 관류형 세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못하죠, 애기들. 아니, 양치시키는 것도 힘든데. 그거는 웬만하면 못하죠. 보통 6세부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6세도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꼭 그거를 할 필요는 없고 신생아들도 쓸 수 있는 생리식염수 있잖아요. 내잘 스프레이 네, 같은 거. 네. 그거를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세척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애기 손 씻을 때마다 조금
세면대에다가 놓고 이제 자주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코 안에 있던 이제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이물질도 제거할 수 있고 진득해진 분비물 같은 것도 희석을 시켜서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코 세척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아들도 지금 감기가 좀 오래 가서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일 해주세요. 매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그러면은 결국 비염이 있는 경우는 부비동염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잖아요. 훨씬 높죠. 왜 비염 콘텐츠를 안 해주세요? 제가 1년 전부터 하자고. 자, 다음번에는 비염 네. 콘텐츠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다. 네. 방구 먼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방구 했잖아. 제가 요청을 많이 드리죠. 네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